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병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신한태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암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 혈관 경화 협착 검사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혈관경화 협착 검사하면요. 얼마 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동맥경화 협착 검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간단한 검사지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로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주제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특별히 항암 치료로 인한 혈관 손상 위험도가 높은 암 환자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면 심혈관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간과하기 네. 쉬운데요. 항암 치료는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특히 도세타신, 독소루비신 같은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또 시스플라틴과 같은 백금 기반 화학약품 약물, 또 아바스틴 같은 혈관 생성 억제 약물들이 대표적으로 혈관 손상을 유발하죠. 그 밖에 5FU나 이마티닙이나 다사티닙 등도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런 항암제들로 인해서 혈관세포가 손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겁니다. 혈관세포의 손상이 반복되다 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협착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 그만큼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연구에 따르면 암 진단 후에 첫 6개월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은 일반인의 약 2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이 진행이 될수록 그 위험은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기 환자의 경우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 정도인데 네. 4기 환자의 경우는 8%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생활병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자, 경화나 협착도 문제지만 혈전으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혈전은 만성 염증의 기인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암 자체로 인해서도 그렇고 암 치료 과정에서도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벽을 자극해서 혈전이 쉽게 생성되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혈관이 좁아지는 환경이 된다면 결국 심각한 질환으로 이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다리나 폐, 심장 주변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폐색전증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암만으로도 보건 상황인데 이런 심각한 합병증까지 일어난다면 일단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이전에 하셨던 암 환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항암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실제 암 환자분들에게 이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시죠? 네네. 별 문제 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혈관 건강 협착이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례로 선행항암을 하고 계시는 40대, 50대 유방암 환자분 두 분의 검사 결과를 소개해드리자면 두 분 모두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정도의 혈관 나이를 보이고 있고 경화나 협착이 진행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인 것이 확인되어서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결과가 괜찮다고 계속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분 모두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 항암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혈관 손상 여부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치료인 만큼 계속 경과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45세 백혈병 남한 남자 환자분이신데 혈관 나이가 무려 80세로 측정이 되어서 네. 본인 나이와 무려 이제 35년이 차이가 나고 있는 네, 것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혈관의 경화와 협착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모르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암도 암이지만 네.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65세의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이분 역시 혈관 나이가 82세로 본인의 나이와 17년 정도가 차이가 나고 혈관 문제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소견부터 심각한 이상까지 아주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꼭 해봐야 할 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혈관 이상을 확인하는 데서만 그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의 스텝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혈관의 경화 협착이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특히 이제 원인이 되는 항암 치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거고요. 하지만 발견 시점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하시는 경우와
또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아마도 결과는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광양자 치료 그리고 소리넨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혈관 건강을 회복하는데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양대 치료는 혈관 정화요법, 혈액 디톡스라는 별명만큼이나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죠. 자, 대사증후군을 주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암 환자분들의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효과적일까요? 주 1, 2회 정도로 10회 정도의 시술을 받으시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10회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사례인데요. 치료 전에 본인의 나이보다 6살 정도 혈관 나이가 높았었는데 10회 치료 후에 1살 정도 차이로 줄어든 것을 확인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1살 정도 혈관 나이가 높으셨던 분이었는데 역시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3살 정도 차이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혹은 이미 받으셨던 환자분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꼭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암도 무서운 질환이지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역시 못지않게 심각한 질환이죠. 가장 좋은 치료는 가장 빠른 치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혈관경화 협착 검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